제2의 렉나자를 만드는 기업은 누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기업을 언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국내 항체 약물 접합제 ADC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최신 개발 현황 바이오 분야 출입하고 있는 이서우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보죠. 이 기자, 이 얀센에 이어서 얼마 전에 일본 오노공업과도 이 1조 원 가까운 기술 이전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이 어떤 점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ADC가 이 화학 치료제의 항암 효과와 또 표적 치료제의 타깃 능력을 합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가 좀 각광을 받는 이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ADC를 만드는 플랫폼, 조합하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테오젠이 SC 제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 변경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크사의 키트루다를 피아 주사 제형으로 또 새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리가캠 바이오도 이 플랫폼만 있으면 신약 개발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얀센이 17억 달러를 주고 계약을 했었던 파이프라인 LCB84인데요. LCB84가 이 고형암에서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 이 트롭2를 타깃하는 ADC 신약입니다. 그 폐암 신약 기대주로 꼽혔었던 이 트로델비나 다토 같은 경쟁 약물들이 임상에서 폐 독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LCB84는 독성이 좀 현저하게 적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 후보로 지금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리가캠 바이오의 연구소장 인터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링커 컨주게이션 시스템이 캔서셀에서는 굉장히 잘 끊어져서 효능을 잘 내지만 혈중에서는 안전한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독성이 없는 새로운 ADC로서 저희가 확실한 그 데이터를 쌓는다면 EGFR 양성 또 EGFR 뮤테이션 있는 폐암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얀센은 최근에 FDA 승인을 받았던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병용 투여할 ADC 신약으로 LCB84를 선택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에 LCB84의 글로벌 일상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결과에 따라서 얀센이 리가캠에 계약금을 더 내고 단독 개발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얀센 쪽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LCB84라는 거고요. LCB14라는 파이프라인도 또 기대를 모은다라고 들었습니다. ADC 이 매출 1위 얀허투? 엔허투. 네. 엔허투의 대항마로 꼽힌다고요? 맞습니다. 이 엔허투가요. 아스트라제네카가 ADC 신약으로 내놨던 엔허투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에만 약 3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유방암 치료제 시장을 말 그대로 장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리가캠의 LCB14가 엔허투보다도 내성이 덜하고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거죠. LCB14의 중국 제외한 전 세계의 권리를 이전을 받았던 익수다는요. 연내 임상 1회 이상을 종료를 하고 또 다른 빅파마의 서브로 기술 이전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가장 유력한 상대로 꼽히는 겁니다. 이 원래 유방암 치료제의 기존 강자가요. 로슈였거든요. 아마 허셉틴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새롭게 ADC 신약을 내놓은 게 캐사엘라였는데 엔허투랑 비교를 했을 때 모든 지표에서 좀 뒤처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로슈가 엔허투에 맞서려면 새로운 ADC 신약의 도입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LCB14가 실질적으로 좀 유력한 선택지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리가캠 바이오는 로슈를 비롯한 다수 글로벌 빅파마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그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저희 임상 일상 결과가 엔허투의 임상 일상 결과의 효능과 거의 동등한 수준인데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프로파일을 갖다가 지난 아스코에 발표가 됐었고요. 뭐 파이프라인 상으로 보면 로슈가 뭐 저희를 접촉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끝났나요? 네, 이제 LCB14가 리가캠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파트너사인 포순제약이 내년 상반기에 현지에서 LCB14를 유방암 3차 치료제로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에너투 이름들이 어려워요. 네. 로슈와의 새로운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달에 일본 오노 약품하고 기술 이전을 한 게 LCB97이다. 또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특히 기술 이전이 전임상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LCB97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에서 기술이 이전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진입하기도 전에 오노 약품이 계약금만 약 1조 원을 내고 가져갔다는 건요. 그만큼 승산이 있다. 이렇게 자신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LCB97은 L1캠이라는 요 단백질을 타깃하는 계열 내 최초 신약 후보로 지금 기대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폐암, 췌장암, 난소암, 대장암 등 이 미충족 수요가 많은 고형암 시장을 노린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기에는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또 단계별로 진행에 성공을 하면 받는 이 기술료가 있잖아요. 마일스톤을 또 오노 약품으로부터 추가로 수령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이제는 확신으로 좀 바뀌어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노 약품은 이번에 계약할 때요. 신약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리가캠의 자체 개발 ADC 플랫폼까지 함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DC 기술이 리가캠의 콘주올 플랫폼으로 알려졌는데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데다가 지금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경쟁사와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ADC는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요. 리가캠이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가캠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 등 문의가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천천히 살펴보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서우 기자였습니다.